네, 저희 밀착 카메라 취재진은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 당시 내부 상황을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해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찾아가 보니 법원은 여전히 폭동의 밤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유리창을 깨고 쳐들어오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젊은 남자 직원들도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는데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끔찍했던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 서울 서부지법 주변은 경찰 통제가 계속됐습니다. 네, 이렇게 법원 앞 인도를 지금 통과하려면 신원을 확인을 하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 울타리 바로 앞에 보면 경찰 질서 유지선이 있는데 폭동 당시에 폭동 가담자들이 경찰로부터 이 질서 유지선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된 걸로 보입니다. 폭동의 흔적을 정리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 후문입니다. 이렇게 후문을 알리는 간판이 뽑혀서 그대로 이렇게 쓰러져 있고요. 여기 보면 아마 이 폭동 가담자들이 들고 왔을 것으로 보이는 부정선거 검증하라 이 손 편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유리창도 파손된 채로 그대로 있고 아예 파손된 유리를 제거해서 지금은 파란색 임시 가림막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안쪽에 보면 이제 유리를 다시 갈아 끼우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 서부지법 외벽 이 자체가 다 산산조각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일요일 그 새벽으로 시간을 돌려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지고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경찰을 향해 외칩니다. 국가가 정복됐는데 왜 우리를 막습니까? 잠시 후 사람들이 법원 후문 울타리를 넘어 들어갑니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깨는 장면도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JTBC 취재진도 내부 상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사 내부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법정이 모여있는 청사 3층. 아까 밖에서 마이크를 들고 소리치던 그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영장 발부 판사 이름을 거칠게 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 사건 관련 기록,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곳에서도 차은경 판사를 색출해내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비상대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죠.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한 남성이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숩니다. 전도사로 알려진 한 보수 유튜버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문을 부수고 빈집털이 하듯 판사 집무실을 드나듭니다. 여기 없어요. 한 손엔 소화기, 다른 한 손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법원과 일상을 함께해온 인근 상인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황당하죠.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참담합니다. 참담해. 법원 직원들의 충격은 더 큰 상황입니다. 법원 노조를 통해 폭동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막고 있었는데 이제 막을 수 없을 상황이 딱 된 것 같은 걸 감지하고 이제 대피하라고 보안관리대가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옥상이 8층이랑 11층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피하고 계시다가 유리를 깨고 쳐들어오는 폭동 가담자들의 눈빛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 친구들이었는데도 그 눈빛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막을 수가 없었다고. 집기를 훼손하고 사람을 이제 해하려는 목적이 눈에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술을 드신 분이 좀 많았던 것 같다고도 하고. 2025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법원이 습격을 당한 이 처참한 흔적 앞에서 또 그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까지 판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말로 끝맺음을 해야 할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이미 밝혔듯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네, 법원이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그 밤, 법원 내부 상황 취재를 총괄한 이가영 밀착 취재 부장과 스튜디오에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예. 어제 저희가 이 폭동 당시 내부 상황을 단독 보도해드렸을 때, 예.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던 게 7층 판사 집무실까지 이 폭동 가담자들이 올라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판 관련 서류나 판사의 개인 물품이 있는 이 법원 내 가장 민감한 구역인 이 7층 판사 개인 집무실 구역까지 폭동 가담자들이 들이닥쳤고 또 방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 그대로 영장 발부 판사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런 판사 색출 시도 상황 자체가 JTBC의 내부 취재 영상이 아니었다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내부 취재를 하지 않았다면 밝히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희가 취재하게 된 그 과정도 좀 짚어보면요. 예. 당시 내부 현장 상황이 밖에서 보기에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에서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JTBC 취재진은 서부지법의 심상치 않은 상황을 외곽에서 취재하던 중에 특히 후문 쪽으로 시민들이 마구 진입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특히 차은경 판사 이름을 거칠게 부르면서 직접 찾아서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발견했고 이를 면밀히 취재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내부에 들어가 취재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방송사 취재진을 공격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방송용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JTBC 보도 내용을 두고 근거 없는 가짜 뉴스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보도 영상을 캡처해서 갖가지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뿐만 아니라 일부 온라인 언론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죠. 대표적인 게 청산의 이 3층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는 이 녹색 점퍼 남성이 JTBC 기자다 이런 허위 정보입니다. 네. 이 마스크를 쓴 이 남성 모습이 JTBC 기자와 닮았다 이게 이유인데 이 해당 기자는 이날 새벽 서부지법 근처에 온 일이 없습니다. 네. 실제 폭동에 가담한 이 남성 영상을 보시죠. 청사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저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영상 보시면 청사 내부 진입 전에 네.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경찰을 향해서 거친 발언을 합니다. 네. 잠시 발언 들어보시죠. 국가가 정복됐는데 왜 우리를 막습니까? 네, 저희가 방송이라서 흐리게 처리했지만 실제 본 영상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부에 들어가서 3층에서 문을 부수는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옷차림은 물론 가방 브랜드, 장갑 무늬까지 동일합니다. 저희가 사진으로도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은 저희가 방송이라서 역시 흐리게 처리했지만 원본의 얼굴은 선명하게 확인 가능하고요. 보시죠. 장갑, 그리고 점퍼, 그리고 C 브랜드인 가방까지 모두 네.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허위 정보는 7층의 판사 집무실 구역에서 문을 발로 차고 내부에 들어간 이 안경 쓴 남성이 바로 이가혁 기자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남성은 기독교 전도사로 알려진 한 보수 유튜버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방송상으로는 저희가 얼굴 공개를 안 하지만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를 하면서 경찰에 함께 증거 자료로 원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팩트체크를 해드려야 하는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예.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저희가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내부 상황을 촬영한 저희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폭동 당시 촬영한 화면의 원본을 법원에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JTBC는 현재까지 기자, 개인, 그리고 JTBC에 대해서 작성되고 유포된 허위 정보가 담긴 온라인상의 글과 또 일부 매체 기사를 수집하고 있고요. 또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 어제 보도 중에 일부 바로잡아야 할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 폭동 상황 내부 취재와 관련한 허위 정보, 가짜 뉴스와는 무관하게 저희가 어제 유튜버들의 폭동 선동 관련한 그런 뉴스룸 기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사가 인용했던 유튜브 채널 중에 극우 유튜버가 아닌 다른 유튜버의 영상이 일부 나갔습니다.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그 유튜버가 아니라 다른 여러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영상에 담긴 겁니다. 이 해당 유튜버의 목소리와 또 영상이 담긴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비교했을 때도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직접 폭동을 선동했다는 취지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서 방송 후에 저희가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이나 이 극우 유튜버들은 극좌 유튜버의 선동 행위를 극우 유튜버로 JTBC가 조작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기자회견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현장의 과격함을 전달하기 위한 인용 과정에서 단순히 오해가 있는 표현이 들어간 걸 또 조작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가영 밀착 취재 부장이었습니다.